방어할 두려움 없는 자유님이 경전 독송 질문과 대답에다가 질문을 올렸어요. 좋은 질문인데 이게 내가 글로 쓰기에는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글로 썼다가 또 다 날아가기도 했고 그래서 말로 설명하는 게 쉬울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그 법문 시간에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양해를 좀 구할 거는 내 죄송하게도 좀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 칠판에 썼으니까 좀 이해 바랍니다. 그 뭐죠? 그 탭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어, 외국에 절 견학을 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 시차도 잘 안 맞고 해갖고 시간이 없고 해갖고 준비를 조금 잘 못했습니다. 칠판에 좀 적었으니까 양해 바라고요. 그 들어가기 전에 오늘 거는 상당히 고난이도예요. 난이도가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해가 쉽지 않을 거예요. 삼매가 안 된 사람들은 이해가 어려울 거고 삼매가 좀 된 사람들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잘 안 나오는 말씀들인데 삼매의 전체 여정이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쉽진 않은데 이 공에 대한 짧은 경을 하려고 그러면 이 경 하나 갖고 안 돼요. 지금 여러 경전이 동원이 돼야지만 이제 합쳐져 갖고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도 잘 이렇게 그 쌀띠를 확립해서 잘 이해하시고 하려고 노력하면은 우리가 이게 두고두고 그 아래야식에 잘 저장이 돼서 공부가 조금씩 하나하나 나갈 때마다 그 굉장히 큰 어떤 도움이 될 겁니다. 전체 여정, 삼매에 대해서 전체 여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서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잘 쌀띠를 확립해서 들으셔야 되고 이경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경전이 지금 동원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어갑니다. 먼저 공에 대한 짧은 경이나 공에 대한 긴 경, 큰 경은 드물게 나오는 경인데 공이란 단어가 둘 다 공이 저 칠판의 맨 왼쪽에 써 있듯이 수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수냐, S-U-N-N-A. 자, 수냐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밑에 아카사 이렇게 뭐 나온 얘기 있죠. 공무변처 밑에 나왔죠 칠판에. 저 공무변처의 아카사다라는 건 허공이란 뜻인데 저 공무변처는 오선, 공무변처라는 다섯 번째 산매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즉, 지 공무변처를 모르는 분을 위해 잠깐 얘기한다면 초선, 산매가 초선, 2선, 3선, 4선이 나오고 공무변처라는 5선이 나오죠. 그 다음에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라는 산매 8개가 나옵니다. 그 8가지 산매 넘어서 궁극에는 상수멸, 열반이에요. 부처님이 증득하신.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이게 통론적인 거예요. 산매가. 그러니까 산매가 안 된 공부가 있고 산매가 되면은 8개 산매가 있는 거예요. 산매라는 건 뭐냐면 개정회의 계율 정의 산매입니다. 직역이 빨리어로 사마디 그걸 의역한 게 정인데 계율 사마디 반야 공부에 개정의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정이라는 게 8개 산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8개 산매에 상수멸은 산매라고 안 합니다. 열반이기 때문에 8개 산매의 다섯 번째 산매가 공무변처라고 할 때
그 공무변처에 나오는 단어가 아카사 이렇게 나오는 단어예요. 공무변처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그 수냐라고 나온 단어는 공인데 한글로는 둘 다 공이지만 뭔 차이가 있냐? 저 수냐는 진짜 공입니다. 그러니까 공무변처에 나오는 공은 근원 쪽 공이 아니에요. 그 공무변처에만 쓰이는 유일한 단어예요. 저 아카사라는 게. 다른 공에는 안 쓰여. 근데 수냐는 전체 공의 뜻에 쓰이는 겁니다. 지금도 인도나 네팔 쪽 가면 수냐라는 단어를 써요. 똑같이. 공이란 단어가. 자, 먼저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의가 들어가면은 그러면 공무변처에 저기 그 아카사는 그 공무변처라는 특정 오선에만 쓰이는 건데 지금 그 위에 수냐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이냐라고 한다면은 근원적인 공이란 단어이기도 하지만 중의적으로 쓰입니다. 중의적이다라는 건 두 개 이상의 뜻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수냐는 여러 개로 쓰이는데 첫째로는 작은 뜻으로는 숲산매도 공하다 할 때 숲산매 이따 나옵니다. 땅산매,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가 전부 공하다 할 때 공통적인 단어로 수냐가 나옵니다. 즉 작은 뜻으로는 모든 산매가 수냐다. 모든 산매가 공하다 그 뜻입니다. 큰 뜻으로는 상수멸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부처님의 경지를. 이렇게 중의적인 뜻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수냐가 공하다기 때문에 모든 산매는 수냐입니다. 8개 산매는. 경지가 다 다른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산매가 아니라 상수멸은 완전히 구경의 공입니다. 공하다. 청정공하다. 궁극의 공이다. 그래서 그렇게 쓰였다. 요약하면 두 개로 쓰였는데 하나는 구경의 상수멸 청정공. 그게 큰 뜻이고 작은 뜻은 각각의 산매가 수냐다. 공하다 할 때 쓰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냐를 대충 정리했고요. 저 수냐가 어디에 나오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냐는 지금 보시면 밑에 지금 정리한 6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는 쭉 이하 6개 적었죠. 1, 2, 3, 4, 5, 6. 저것은 그 쌍위따 니까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쌍위따 니까야로 잠깐 갑니다. 거기에 지금 그 네 번째 공안산매라고 돼 있죠. 칠판에 보이십니까? 네 번째 4번에 그 공안산매가 수냐로 나온 겁니다. 즉 공무변처의 아카사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수냐. 그러니까 그 참공이다 이 얘기입니다. 즉 그 공안산매 산매는 모두 공하다 이런 뜻으로 나온 겁니다. 4번이.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공에 대한 짧은 경에 표상 아닌 산매라고 나온 거 니미따 지금 5번에 나왔죠. 오늘 공부할 공에 대한 짧은 경에 중요한 게 니미따 산매가 나옵니다. 이 니미따라고 한 건 내가 지금 원어 그대로 읽은 거예요. 빨리어를. 그 A 니미따 A를 아라고 발음합니다. 빨리어에서. 그러니까 니미따. 한글로 직역하면 표상이 아닌 또는 표상이 없는. 표상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거의 안 나오는 말씀인데 저 쌍위따 니까에도 계시고 공에 대한 짧은 경 이런 여기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가 원함 없는 산매입니다. 이것도 거의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안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뽀따빠따경이랑 이어서 설명을 할 건데 거의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어려운 거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거의 어, 거의 끝판경지쯤 가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자주 안 나온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그 여러 경전을 결합해서 얘기하시면 이해가 될 거가 수학적 공식처럼 놀랍게 딱딱 맞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경전을 결합해서 전체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먼저 외우셔도 좀 편합니다. 자, 한번 정리하면은 네 번째가 공안산매, 수냐다라는 뜻이고, 수냐는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작은 뜻은 모든 산매가 공하다이고, 큰 뜻은 구경까지다라는 거고, 저 아님이 있다. 표상 아닌 산매도 중의적인 뜻이 있는데, 작은 뜻은 모든 산매가 아님이 있답니다. 표상이 아니다. 큰 뜻은 비상 비비상처인 여덟 번째 산매와 상수멸, 구경의 상수멸의 중간쯤에 위치한 산매가 아니미따 산매입니다. 특정 산매로서는. 다시 정리하면은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전체가 아님이 있답니다. 전체의 여정이. 국민학교보다는 중학교를 진학하려면 중학생은 국민학교가 아니올시다 해야 되죠. 그 얘기입니다.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려면 중학교가 아니올시다 해야 되거든요.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려면 아니올시다 해야 되는 거죠. 산매가 앞에 국민학교 산매가 되고 나서 증득을 하고 나서 아니올시다 국민학교 하는 게 아님이 있답니다. 중학교가 되고 나서 중학교 아니올시다 하는 게 아님이 있답니다. 그래서 작게는 전체적 산매가 아님이 있다다. 그리고 그런데 큰 뜻은 궁극적으로는 아님이 있다 산매가 있냐? 있다.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인 비상, 비비상초와 구경의 상수멸의 중간쯤에 위치한 게 아님이 있다다. 이렇게 중의적인 뜻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함 없는 산매는 거의 안 나오는 건데 뭐냐? 뿌딱빠딱경에서 마지막에 의도가 완전히 소멸하면 의도하지 않으리라, 의도하지 않으리라, 의도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의도가 소멸하면 지멸에 이르른다, 열반에 이르른다에 의도가 소멸한 거와 원하는 게 있다. 원하는 게 있으면 의도하기 마련이죠. 원하는 게 없다라면은 의도가 없는 거죠. 의도가 소멸하면은 원함 없는 산매가 되면은 상수멸이 되는 거예요. 상수멸은 원함 없는 산매보다 더 간경지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거를 교리문답의 짧은 경우로 한번 돌아와 봅니다. 교리문답의 짧은 경우는 잠깐만요. 담마딘나님이라고 비쿠니 스님이 열반하신 비쿠니 스님이 나옵니다. 해탈하신 그 상수멸까지 이른 분이에요. 그분께 그 전 남편, 지금은 이 스님은 해탈하셨어요. 여자 스님은. 이 여자 스님이 제가자일 때의 남편이었던 분이 이제 존경을 하면서 여쭤요. 스님께, 여자 스님께. 스님, 상수멸에서 나오면 맨 처음에 어떤 접촉이 있나요? 상수멸은 접촉이 없죠? 열반이니까 상수멸에서 다시 빠져나오면 이 세상으로 공안 접촉이 있다, 아님 있다 접촉이 있다, 원함 없는 접촉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 칠판의 왼쪽을 봐주시면 그 단어 그대로 나와요. 수냐, 공안 접촉. 그 다음에 아님 있다,
표상 아닌 접촉, 원함 없는 접촉이 있다. 지금 저 쌍윗단 니까야랑 다른 것은 적인 산매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공한 산매, 표상 아닌 산매, 뭡니까? 원함 없는 산매. 그리고 교리문답의 경우에는 산매라고 돼 있지 않고 접촉이라고 돼 있어요. 공한 접촉, 표상 아닌 접촉, 원함 없는 접촉. 접촉이란 거와 산매는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완전히 동일한 얘기입니다. 동일한 얘기가 관점이 어디 관점이냐예요. 개체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지금 칠판에서처럼 산매에 드는 거고, 더 높은 경지의 관점에서 얘기한다면은 별 볼 일 없는 상태로 빠져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할까? 관점을 한번 보세요. 먼저 저 얘기를 하죠. 상수멸은 접촉이 완전히 소멸한 거죠. 그 상수멸에서 다시 세상으로 나오니까 별 볼 일 없는 접촉이 생긴 거죠. 상수멸보다는. 상수멸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 공한 접촉, 표상 아닌 접촉, 원함 없는 접촉이 벌어졌다라고 단마딘나님은 얘기하신 거지만, 그게 개인의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삼매 상태예요. 상수멸보다 못한 상태로 떨어진 거예요. 상수멸보다 못한 거는 접촉입니다. 전부 다. 삼매는 접촉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삼매는 하지만 일반인들의 산란한 접촉이 아니라 대상에 관련해서 완전히 단일한 통일된 접촉입니다. 삼매는, 상수멸 전에는. 그래, 지금 공한 접촉, 아니미따 접촉, 그 원함 없는 접촉이 상수멸에서 벗어나면 벌어진다라고 담마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자, 정리해 봅니다. 상수멸에서 빠져나오면 저런 접촉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건 상수멸이 제일 높은 경지, 상수멸에서 빠져나오면 열반의 경지에서 못한 경지로 떨어지면 벌어지는 게 공한 접촉, 아니미따 접촉, 원함 없는 접촉. 이해되셨죠? 상수멸보다 못한 경지다. 그러면 쌍윗다 니까야로 돌아와서 도루 저 6개는 상수멸 전 단계다. 됐죠? 상수멸 전 단계다. 즉 쌍윗다 니까야의 저 6가지 산매가 나오는 거는 개정해 중에 정이다. 산매다. 해, 반야의 구경은 상수멸이다. 그래서 방법론으로 상수멸 전 단계까지 저 6개가 나왔다. 정리한 겁니다. 저 6개도 쉽게 나오는 단어가 아닌 게 삼매의 통론입니다. 삼매는 보통 저렇게 나오지 않고 강론으로 나옵니다.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으로 나오죠. 맞습니까? 또는 광대한 삼매로 나중에 설명할 건데 광대한 삼매로도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거는 뭐 초선, 2선, 3선, 4선도 아니고 광대한 삼매도 아니고 이렇게 6가지로 나온 건 뭐냐? 이건 삼매의 그냥 통론이에요. 에센스다. 삼매의 전체적 여정이다예요. 이 6가지는. 그래서 이걸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 6가지를 돕기 전에 한번 전체를 정리합니다. 칠판의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이제 공부할 공에 대한 짧은 경에 숲산매 나오고 땅산매 나오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그 다음에 아니미따 산매, 표상 아닌 산매까지가 공에 대한 짧은 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공에 대한 짧은 경우는 저기까지 나오지만 미리 우리가 공부한 거에 의해서 정리하실 게 표상 아닌 산매 그 다음에 더 높은 경지는 뭐라고 그랬죠? 상수멸입니다. 그래서 공에 대한 짧은 경우에 상수멸이 안 나왔지만 당연히 저 뒤에가 상수멸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짧은 경우에 상수멸이란 용어만 안 나왔지
저 표상 아닌 산매까지만 나왔는데 아님이 있다 산매 저것도 형성된 것이다 라고 나와요. 그 얘기는 저것도 궁극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거기까지만 나오는 겁니다. 그게 형성된 거기 때문에 소멸을 시켜버리면 상수멸인 거죠. 상수멸은 안 나온 거예요.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일단은 공에 대한 짧은 경에 아님이 있다도 형성된 거다 하고 별 볼 일 없다. 궁극이 아니다 나왔어요. 그 뒷경지가 안 나왔거든. 뒷경지는 상수멸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앞에 다 정리했어요. 지금요. 그 교리문답에 대한 경에서도 정리했고 상수멸에서 빠져나오면 어떤 상태입니까? 공허한 상태, 아님이 있다 상태, 원함 없는 상태. 그보다 더 높은 게 상수멸.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에 대한 짧은 경에서는 숲산매부터 나와요. 숲산매보다 낮은 경지는 안 나와요. 그러나 정리합니다. 숲산매보다 낮은 게 그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는 산매. 평소에 자주 나오는 초선, 이선 등등입니다. 숲산매는 광대한 산매예요. 광대 산매가 경전에 단어가 나오죠. 광대 산매보다 낮은 산매는 좁혀진 산매예요. 좁혀진 산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는 산매. 그래서 공에 대한 작은 경에 그게 안 나왔지만 그런 게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공에 대한 작은 경에서 왜 이게 안 나왔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광대산매의 숲산매가 나왔냐? 공에 대한 짧은 경이 아님이 있다다라는 표상이 아닌 산매에 포커스가 맞춰진 경이기 때문에 지금 아니다에 맞춰진 거기 때문에 광대부터 나와야 됩니다. 이해가 지금 안 된다면 나중에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숲산매부터 처음부터 광대로 나와야 되는지. 그렇게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저 왼쪽으로 다시 갑니다. 왼쪽에 아까 쌍윗다니까에 일반적이지 않게 나온 6가지 산매의 통론을 봅니다. 자, 1번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는 산매. 동글뱅이 2개 친 게 일으킨 생각 있고 지속적 고찰이 있고 이 얘기입니다. 2번은 일으킨 생각 없고 아니고 지속적 고찰이 있고 3번은 일으킨 생각도 아니고 지속적 고찰도 아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산매에 들어가는 통론이에요. 전체 이치예요. 특정 산매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모든 산매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것이 1, 2, 3으로 정리됐지만 사실은 보통은 2개로 나오는 거죠. 2개로 어떻게 나오냐면 2번은 없는 상태로 나와요. 1번에 일으킨 생각이 있고 지속적 고찰이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와 3번에 일으킨 생각 아니고 지속적 고찰 아니고 이렇게 나오죠. 보통. 초선, 2선 나올 때 정형구예요. 1, 2, 3 중에. 여기는 왜 친절하게 2번이 더 들어갔냐. 2번은 보시면은 1번에 한 개는 있고 한 개는 빠졌지요. 1번 거에. 2번은 3번에 비해서는 한 개는 있고 한 개는 아니고 완전히 2번이 1번과 3번의 중간쯤이죠. 교집합. 딱 교집합이에요. 지금 1번과 3번의 중간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렇게 늘 교집합이어야 돼요. 여기서 때까닥하고 저렇게 벌어지는 일은 없는 거예요. 국민학교 6학년을 거쳐야지만 중학교 1학년이 되는 겁니다. 국민학교 5학년이 중학교 2학년이 되는 수는 없는 거예요. 산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집합 상태인데 그러니까 외우려고 안 하셔도 돼요. 저건 아주 쉬운 절차예요. 여기서 자 1, 2, 3을 먼저 생각하시고 4번의 공안산매는 3번이 지속적 고찰도 아니고니까 당연히 아니고 다음에는 공안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4번에.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5번은 공안 상태로 아까 각각이 다 공안 상태라고 그랬죠. 공안대로 들어가면 더공으로 들어가야죠. 개인의 관점에서는. 그게 전체적 궁극의 관점에서 보면 넌 아니야. 국민학생은. 중학생은 아니야 하면서 님 있다가 되는 게 점점 편제하는 길이에요. 개인으로는 점점 커져가야 되고 사이즈가 전체 입장에서 볼 땐 커져가는 게 아니라 본래 전체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야 하는 게
아니미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원함, 원팅, 의도, 무엇을 원하는 것 이런 게 소멸하면은 열반에 이르는다. 원함 없는 삼매. 이런 여정으로 먼저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서 저 3번에 지속적 고찰이 아니고가 직역인데 한글로는 지속적 고찰이 없고 이렇게들 보통 해석해 있는데 뭐 그 대차는 없는데 지속적 고찰이 없고가 뭐냐 이겁니다. 그거부터 한번 알아볼 텐데 저게 이해가 되면 삼매의 전반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초반부는 지금 지속적 고찰이 아니고 이게 이해가 되면 일단 전반부 국민학교 중학교 삼매가 이해가 되는 거다.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저 아니고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면은 없고가 아니고 저건 없고가 아니에요. 아니고지 직역 그대로. 저게 왜 자꾸 순일이가 없고가 아니고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이해가 된다면 자 경전으로 가봅니다. 공에 대한 짧은 경입니다. 숲삼매는 넘어갑니다. 이걸 설명하기 쉽게 그 뒤에 땅삼매부터 갑니다. 236쪽. 235쪽부터 보죠. 안 한다요. 더 나아가 비구는 사람이라는 그 인식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고를 전부 직역이 상입니다. 여기서는 순일인 전부 이걸 산야로 읽습니다. 그 상이란 단어 산야가 중의적인 뜻이 있습니다. 전에도 설명했는데 못 들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상의 제일 큰 뜻, 본래 뜻은 상 전체, 상의 세계다 할 때 상이에요. 작은 뜻이 인식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지금 인식이라고 되어 있는 건 잘못된 거예요. 작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단어가 상이니까 상으로 여기십시오. 이게 지금 큰 뜻으로 나온 겁니다. 전체가 통론이기 때문에. 자, 본래가 상이니까 상이란 단어로 다 고칩니다. 인식이라고 나온 거. 비구는 사람이라는 상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고 숲이라는 상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고 땅이라는 상 하나만을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중에 얘기 드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해하십시오. 땅이라는 상 하나만을 이게 가시나란 뜻입니다. 땅이라는 상 외에 제2의 것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 유일하게 땅이라는 것 하나만.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땅을 그냥 본다 할 때는 땅은 표상이 되는데 유일하게 땅 하나를 본다 할 땐 단어가 표상이 아니라 가시나가 돼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삼매의 수행 주제할 때 가시나. 이 차이가 뭐냐는 이 문장의 뒤에 나옵니다. 일단 유념하고 보시면 됩니다. 땅이라는 상에 깊이 들어가고 땅이라는 상 하나만을 마음에 잡돌이한다. 그의 마음은 땅이라는 상에 깊이 들어가고 땅이라는 상에 저기 바깥에 땅이라는 상에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고는 저기에 깊이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내면으로 향하고 삼매는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삼매에 든다. 내면으로 향하고 대상에 깊이 들어가고 똑같은 겁니다. 자, 들어가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확립하고 확신을 가진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확립하고 확신을 가진다. 자, 초선, 2선, 3선 나올 때 2선의 정형구입니다.
초선이 제일 낮은 산매, 이선은 그거보다 높은 산매인데 이선의 정형구가 뭐냐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것이고 스스로 확신이 있고 지금 확신이 있다 나왔죠. 아까 깊이 들어가고가 자기 내면의 것이고예요. 깊이 들어가고 내면의 것이고 확립하고 확신이 있다. 지금 이선의 정형구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선의 정형구는 마음은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고 아니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제 이선에 들어 머문다. 요거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만 정리합니다. 이선을 왜 얘기했냐면 이선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가라앉았고가 여기에 두 번째입니다. 왼쪽에 칠판에. 더 나아가 이선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아니고라가 나오는 게 3번입니다. 지금 이선에 2번, 3번 다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선을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통째로 나왔지만 저게 2번이에요.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고찰만 있고 이 소리거든.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것이고 지금 내면의 것이고가 여기에는 깊이 들어가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지금 확신이 있다 돼 있지. 확립하고 확신이 있다.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고 이선부터예요. 마음은 단일한 상태이고 이게 삼매야.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아니고 3번.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이선. 정리합니다. 이선의 핵심의 키워드가 뭐냐면 확신이 있고죠. 여기 확신이 있고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고지요. 아니고 3번이죠. 맞습니까? 여기 지금 3번인데 3번부터가 광대한 삼매예요. 초선 2선으로 따진다면 2선부터가 광대해지는 상태예요. 2선부터가 니미따가 되는 상태입니다. 2선부터가 점점 사이즈가 넓어지고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해서 니미따가 되는 거가 뭐냐? 지속적 고찰이 아니고 지속적 고찰이 점점 아니고 안 본다 그 소리가 아닙니다. 그 지속적 고찰이 아니고는 보여지는 사이즈가 점점 넓어지는 거죠. 눈으로 보여지는 사이즈가 넓어지는 건 마음으로도 넓게 세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를 어렵죠? 지금 얘기로도. 이 뒤에 거를 읽고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뒤에를 뭘 읽냐면 자, 그냥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땅이라는 상에 깊이 들어가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확립하고 확신을 가진다. 땅으로 얘기한 거지만 이건 나로는 내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내면으로 향하고 삼매에 든다. 확신을 가졌다. 안 한다요.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마치 이제 설명입니다. 지금 어떻게 내면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확신을 가졌냐라면 방법론이 나오는 겁니다. 안 한다요. 마치 소 가죽을, 소 껍데기입니다. 소 가죽을 100개의 막대기로 완전하게 펴면 주름이 없듯이 그와 같이 비구는 땅이 솟아오른 곳, 움푹 꺼진 곳, 강들과 골짜기, 구루터기, 가시덤불, 산과 울퉁불퉁한 곳 등 그 어떤 것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고 땅이라는 상 하나만을 잡돌이한다. 그때 그렇게 되면 그의 마음은 땅이라는 상에 깊이 들어가고 확신을 갖고 삼매에 든다. 그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죠. 방법론을. 땅을 소가죽을 펼쳐놓은 것처럼 보면은 삼매에 들게 된다. 언젠가는. 그 얘기죠. 요약하면은. 근데 소가죽을 펼쳐놓은 것처럼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주셨어요. 솟아오른 거, 꺼진 곳 이런 거 보지 마라. 산도 보지 말고 울퉁불퉁 꼴짜기도 안 보고. 그것뿐이 아니라 좀 전엔 다 땅이었어요. 땅이 솟아오르고 꺼졌잖아. 그걸 안 봐야 되잖아. 땅을 볼 때. 땅뿐이 아니라 지금 강물도 보지 말고
구루터기도 안 보고 이러는 건 땅만이 아니라 땅 아닌 건 아예 안 보고. 요약합니다. 땅 아닌 강물이든 등등등은 땅 볼 때에는 아예 안 보고. 땅 외의 것은 당연한 거고. 더 나아가 땅마저도 솟은 곳, 꺼진 곳 안 보아라. 그러면 언젠가는, 여기 언젠가는 안 나와서 순일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머지않아 삼매에 들 것이다. 자, 텀이 있는데, 자, 이제 다시, 이제 이게 이해됐다면 여기에 이제 깊숙하게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맨 처음에 땅이라는 상 하나만을 마음에 잡돌이 한다. 이게 표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마음은 땅이라는 상에 깊이 들어가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진다는 표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가시나가 된 거예요. 땅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이해하세요. 요약하면 우리가 땅을 일반인이 솟아오른 것도 보고 움푹 꺼진 것도 보면은 표상을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잡다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솟아오르고 움푹 꺼진 거 안 보고 소가죽이 펼쳐진 것처럼 땅을 보게 되면 삼매에 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직 삼매에 든 게. 그냥 이제 표상을 보는 거예요. 아까 일반인이 보듯이 이렇게 이런 걸 보지는 않고 이렇게 펼쳐서 보니까 표상을 보는 거야. 삼매에 든 건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좀 있다가 더 깊이 들어가고 그 땅의 표상에 믿음을 갖게 되고 확립을 하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면 그 얘기는 사실은 자기 내면으로 들어갔다 그 얘기인데 그게 삼매에 든 거예요. 절차가 다르죠. 자, 요약합니다. 땅을 나가서 솟은 것도 보시고 꺼진 것도 보고 이러면은 일반인이 보는 상태. 그러다가 보다가 땅을 막 실질은 솟기도 하고 산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이렇게 펼쳐놓은 거로 보게 되면 표상으로 보는 거. 삼매에 든 거 아닌 거 아직. 그러나 표상으로 보다 보면 곧 머지않아 표상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일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확립하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면 삼매에 든다. 그러면 아까 표상으로 보는 상태와 삼매에 든 상태는 뭐냐? 삼매에 든 건 가시나라고 한다. 표상으로 보는 건 표상이 아니다 아직. 가시나라는 것 뜻 자체가 뭐냐? 전체의 그 땅이 둘이 아니게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게 오직 그것만 있는 상태. 그거를 확신하는 상태. 이게 가시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주로 삼매의 수행 대상은 가시나다라고 주시는 이유가 용어를. 그걸 둘이 아니게 그 수행 주제가 그것만이 오직 전체가 되게 해보아라 그 말씀이에요. 자, 돌아옵니다. 칠판을 한번 봐주십니다. 맨 오른쪽 끝. 성질, 특징, 표상, 부분상. 자, 표상이란 뜻이 뭐냐? 한글 그대로 전체상이란 뜻입니다. 전체상. 부분상이라는 건 부분 영상. 예를 들자면 사람을 볼 때 인상, 전체 인상을 본다 할 때 전체상. 그게 표상입니다. 눈 따로, 코 따로, 입 따로, 눈은 뭐 왜 저래? 코는 왜 저래? 입술은 왜 저렇게 생겼어? 부분 볼 때 부분상. 자, 삼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거나 통일된 거예요. 삼매가. 생각이 분별이 다 사라진 거예요. 지금 저 단어들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저 단어들 저거 다 분별이 생기는 단어들이에요. 사물의 성질, 특징, 표상, 부분상. 예를 들어서 성질, 특징은 물은 성질은 좀 통론이에요. 특징은 강론이에요. 뭔 소리냐? 물의 성질이다라는 건 유연하다, 좀 큰 성질이에요. 특징은 저거 뭐 H2O로 돼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강론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나마 성질을 생각하면 생각이 좀 덜 나고
특징을 생각하면 생각이 많이 일어나요. 분별이. 그 표상은 뭐냐면 전체상이에요. 사람의 인상을 봐면 생각이 들일라. 부분상은 코 따라보고 입 따라보고 눈이 왜 저렇게 돼? 코가 저러 왜 저래? 입술이 왜 저래? 뭐 매부리야? 뭐 이러면은 이제 생각이 많이 일어나요. 상대방에 대해서 부분적인 영상을 보게 되면. 자, 그러면 삼매가 되려면 저거 다 안 봐야 되죠. 근데 안 보고 세상이 사라지는 건 오손부터야. 공무변초. 일단 보긴 봐야 돼. 일으킨 생각, 왼쪽으로 가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뭔가 해줘야 돼요. 뭔가 해줘야 된다면은 저 네 개 중에 뭘 해줄까요? 오른쪽 네 개 중에 표상을 해주는 거예요, 일단은. 왜? 부분을 보려면 안 되죠. 생각이 많아지니까. 성질 특징은 영상이 아니고 통론, 강론이기 때문에 잡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영상은 눈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세상은 저것뿐이에요. 경전에 계신 얘기예요. 성질 특징, 표상, 개요라고 경전에 한글로 나왔는데 그거 빨리어를 내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문장의 뜻으로 보면 개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영상, 부분 영상 그 뜻이거든. 부처님께서 이 안쪽에도 성질 특징, 표상, 부분상이 있고 바깥 세계에도 성질 특징, 표상, 부분상이 있다. 그래서 그 둘이 접촉을 하기 때문에 이 상의 세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세계는 크게 저거밖에 없다 하신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성질 특징은 큰 성질과 작은 특징들 강론이고 같은 맥락 같지만 좀 다른 게 표상과 부분상은 영상이고 영상, 전체상과 부분상. 자, 이해됐죠? 그러면 그 중에 원래는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나마 4개 중에 맨 처음에 한 개를 수행 대상으로 삼을 땐 표상만 삼는다. 자, 소가죽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소가죽에서 지금 움푹, 소순, 산도 이런 걸 안 봐라 그러신 게 움푹 꼴짜기 이게 뭐죠? 이건 부분상이잖아. 아까 눈 따로 코 따로 보듯이. 부분적인 거 땅에서 보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물 같은 거 아예 구루터기 땅이랑 상관없는 건 아예 안 보고. 성질, 특징, 부분적인 영상들을 안 봐라. 뭐만 봐라? 소가죽 이렇게 그 백대의 막대기로 두들긴 것처럼 표상만 봐라. 그러면 표상이라는 게 아까 순일이가 전체 영상이다라고 그랬지만 전체 영상이라는 거에 좀 다른 의미가 있었구나를 아시게 돼요. 전체 영상을 본다면 땅을 넓게 나가서 바깥에 이렇게 쳐다보면 왜 이런 것도 보이고 이런 것도 보이고 다 보이잖아. 전체 영상이.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거. 여기에 전체 영상은. 그런 부분 영상들을 배제한 사람 볼 때 눈 따로 코 따로 안 보고 전체를 가만히 이러고 보다 보면은요. 저 사람 눈, 코, 입이 보여도 보이는데 잊어먹어. 저게 눈이지 저게 코지 저게 입이지 잊어먹어. 그냥 전체 인상만 들어와요. 그럽니까? 오케이. 땅을 볼 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전체 상만 보다 보면 사람 볼 때처럼 이런 게 있던 이런 게 있던 아까 산이 있던 뭐가 있던 그거 잊어먹어. 그렇습니까? 그냥 땅만 있지 이렇게 돼 실제로. 자, 땅만 있지 잊어먹을 때가 표상. 땅이라는 단어도 모를 때에는 가시나 삼매에 든 거예요. 땅인지도 몰라. 근데 땅이 안 보입니까? 보여. 정말 제2의 둘이 아니게 오직 땅만이 아까 확립하고 확신이 된다. 확신이 된 상태 내면으로 향했을 땐 땅이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빨강색 보이는데 빨강인지 저게 파랑인지 이름을 모른다. 왜? 언어가 분별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의 빨강은 예전에 보던 빨강이 아니라 선명 파랗고 노랗고 그러나 단어는 모른다. 자, 정리합니다. 부분 다시 와서 표상이 이해되셨죠? 전체상이다라는 건 우리가 나도 밖에 나가서 전체 보고 있어 이런 표상이 아니야. 이렇게 속고 뭐 이렇게 된 거
그거 몰라요가 표상을 보고 있는 거고, 더 나아가 표상을 볼 때도 땅인지는 알아요. 보이는데 땅인지 몰라. 이름을. 안 보인다가 아니라 이때가 가시나 산매에 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오면 경전에 다시 한번 봅니다. 땅이라는 상 하나만을 마음에 잡돌이한다. 노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땅이라는 상에 깊이 들어가고, 이제 들어가는 중이지. 표상에서.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확립하고 확신을 가지면 산매에 든 거예요. 땅이라는 산매. 이때 확신을 가졌을 땐 땅이란 이름을 몰라. 그런데 앞에 땅이라는 표상을 마음에 잡돌이하고 땅이라는 상에 깊이 들어가고는 아직 땅이란 이름을 알아. 그런데 소가죽이 펼쳐놓은 것처럼 돼 있죠. 돌아옵니다. 강물로 얘기 드릴게요. 강물이 출렁출렁하죠. 강물 보게 해본 분들 알아요. 좀 이따가 강물이 빙판처럼 되죠. 그거 표상. 아직 산매에 든 건 아니야.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고 확립하고 확신이 되면은 내면으로 들어갔다는 소리니까 산매. 물산매. 가시나. 그땐 물이란 이름을 몰라. 더 요약을 해봅니다. 자, 정리됐나요? 물이 빙판처럼 되기 시작하면 오호, 요거 물은 출렁대고 있어. 출렁대고 있는데 내 눈엔 빙판이야. 예를 들어서 지금 땅이 산도 있고 움푹 패인 데도 있는데 소가죽을 100개의 막대기로 두들겨서 폈다면 완전히 판판해진 거예요. 그렇게 되거든.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미리 부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빨리 들어가려고. 그러면 요거는 표상. 오호, 좀 이따가 물인지 모르고 들어갔어. 내면으로. 가시나, 산매. 자, 이게 이해가 된다면 돌아와서 왼쪽을 봅니다. 칠판에. 세 번째, 일으킨 생각도 아니고 지속적 고찰도 아니고를 얘기하는 건데, 지속적 고찰도 아니고가 안 본다? 안 보인다? 보인다. 땅은 어떻게 보인다? 소가죽을 펼쳐놓은 것처럼. 물은 출렁출렁하는 물이 얼음처럼. 보이는데 지속적 고찰이 아니고 지속적 관찰이 아니고는 저게 물인지 몰라요. 흙인지 몰라요. 이름을 몰라요. 안 본다가 아니다 그 소리예요. 지속적 관찰이. 내 눈에서 사라졌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땅이라는 상 하나만을 마음에 잡돌이하고 그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에요. 이유는 마음이 산란하기 때문에 땅만 내가 주의 깊게 전념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물도 생각나고 집에 두고 만두도 생각나고 회사 일도 생각나고 잡념이 많으니까 잡념을 없애려면 하나에만 집중을 해야 되죠. 마음이 어느 대상 하나에 집중하면 마음은 집에 만두 있는데 안 가잖아요. 그때 땅이라는 상 하나만을 잡돌이하는 게 지속적 고찰이죠. 일으킨 생각과. 일으킨 생각은 뭐냐면 산란할 때 나 땅 하나 볼래? 땅 봐야지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은 땅만 보는 상태. 땅 봐야지라는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중에 어떤 게 더 간 공부죠? 높은 공부죠? 지속적 고찰이 국민학교 6학년이에요. 일으킨 생각은 국민학교 1학년이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일으킨 생각은 국민학교 1학년이어서 만두도 생각나고 딱지치기도 생각나고 구슬치기도 생각나고 하니까 안 돼. 집에 가서 공부만 해야 되고 일으킨 생각. 그런데 아직 어리니까 잘 안 돼요. 다시 구슬치기 생각나고 딱지치기 생각나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공부에만 쫙 몰입을 하면 지속적 고찰. 그러면 공부에 잘 몰입되어 있는 동안 국민학생이 다시 공부만 해야지 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생각 필요 없지. 공부만 지금 잘 몰입되고 있으니까. 수학 공부하고 있으니까 지속적 고찰. 수학 공부하다가 아직 어리니까 한 30분 채 못해서
다시 딱지치기 생각이 나고 구슬치기 생각이 나면은 그때 뭘 해줘야 되죠? 일으킨 생각. 다시 수학 공부해야지라는. 지속적 고찰. 수학 공부가 잘 되고 있어. 그러면 일으킨 생각 할 필요가 없죠. 지금 공부 잘 되고 있는데. 자, 돌아옵니다. 1번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2번은 일으킨 생각은 아니고 지속적 고찰만 있고 이게 더 간 공부죠. 지금 아까 국민학생이 이제 공부 잘하고 있는 거야. 3번은 지속적 고찰도 아니고 내 이것 때문에 얘기를 드린 건데 이게 공부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땅을 지속적 고찰을 해야 되죠. 아까 막 이 생각 저 생각 산만하니까 지속적 고찰을 하는데 지속적 고찰은 본다입니까? 땅이라는 상 하나만을 마음의 잡돌이하고 마음의 잡돌이는 눈으로는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땅에 깊이 들어가고 마음으로 할게요. 마음으로 깊이 들어가고 내면으로 향하고 확립되고 확신이 있고 내면으로 향한다. 일으킨 지속적 고찰이 아니고. 그래서 땅인지 모르는 게 눈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내면으로 향하는 건 자, 마음이 저기에 있던 게 저걸 쳐다보면서 마음이 저 땅에 있던 게 내면으로 향하니까 눈도 거두어지니까 저걸 보던 게 보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거지. 지가 땅이. 보여지니까 점점 내면으로 향하면은 다시 얘기하면 저것만 보는 건 노력. 국민학생이 공부하려고 노력. 정말 그 상태에 들어가니까 노력 없이 거두어지니까 내면으로 향하니까 저 땅 볼 생각 아예 없어. 없는데도 들어와. 지속적 고찰이 아니고. 아니고가 안 본다가 아니라 내면으로 향해서 저 아이가 저 땅이 들어온다. 물이 들어온다. 자, 저기까지가 이해됐다면 모든 산매는 저 뒤에 공안 산매, 공무변처라는 8개 산매 중에 5선. 모두 초월해서 공이 되는 5선 전에는 모두 저 상태다. 혹은 5선 전이 아니라 8선 상수멸 전까지도 사실은 1, 2, 3번이 모두 설명한 거예요. 더 지속적 고찰이 아니고는 점점 내면으로 향하는 거고 수행 대상은 점점 광대해지고 점점 무량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요약합니다. 지속적 고찰이 없고가 아니고 아니고다라고가 직역인 이유가 그겁니다. 지속적 고찰이 없고와 아니고의 차이는 없다 하면은 눈에 저 땅이 보이던 게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땅이 4그루 나무 아래 땅 산매, 10그루 나무 아래 땅 산매, 한국만큼 지구만큼 땅 산매다라는 건 안 보이는 게 아니죠. 지금 보인다. 보이는데 점점 더 지속적 고찰이 아니고는 안 보고 있다 그 소리가 아니다 이거죠. 들어온다. 그러나 진짜 아니고다. 아니고라는 건 어떻게 땅이라는 이름을 아예 모른다. 완전히 하나 돼버렸다. 수행 대상이랑. 이게 아니고다. 자, 또 하나 얘기하죠. 그러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아니고부터가 내면으로 들어간 거죠. 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는 보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볼 때에는 그나마 표상으로 봐야 되는 거죠, 표상으로. 판판하게. 그런데 보는 노력이 있는 거잖아요. 노력도 있고 힘들잖아요, 지금. 지속적 고찰이 있고. 아까 국민학교 1학년이 만두 생각 안 하려고 막 구슬치기 생각 안 하려고 딱지치기 안 하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3번의 지속적 고찰이 아니고 노력 없이 되어진 결과물, 상태. 아주 편안하게. 여기서부터가 광대산매다. 1번은 초선이다. 노력이 있는. 3번부터는 노력이 아닌 되어지는 그러면 내면으로 향하지만 바깥쪽에선 점점 사이즈가 넓어지는 산매가 되어지는 저절로 광대해지는 그래서 이게 광대해지는 여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안산매 갑니다. 이제 1, 2, 3번의 산매의 이치가 다 나온 건데 왼쪽에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수냐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수냐는 아까 두 개의 뜻 중에 하나는 여기 공에 대한 짧은 경에 나오는데 숲산매도 수냐고 땅산매도 수냐고 공무변처도 수냐고 이 수냐가 다 나와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경지가 다 다른 청정공이 나와. 그러니까 작은 뜻은 구경만 청정공이 아니라 그 산매된 경지만큼 그만큼은 청정해진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수냐. 그래서 지금 돌아와 4번은 점점 더 수냐가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구경까지. 5번은 그게 어떤 설명이냐면 수냐가 되려니까 좀 추상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점점 더 공이 돼? 아님있다야. 아, 님있다? 자, 님있다가 표상이란 단어예요. 님있다가 여정 얘기한 표상이야. 부처님께서 네 그루 나무 아래 그 땅의 표상만큼 산매가 되라 하셨지. 네 그루 나무 아래. 그때 표현이 네 그루 나무면은 부처님은 그 뭐 스퀘어 미터 이런 얘기로 안 하셨어요. 의태어를 쓰셔요. 의태어라고 하나? 영원히 가게끔 화나는 거를 화난다 안 하고 여기 이마에 삼지창을 그린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면 후대에도 오랜 세월이 가도 다 이해할 거잖아요. 어제 삼지창 그릴 때 막 찡그리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몇 메타짜리 그 땅에 산매가 되라 안 하시고 네 그루 나무 아래에 땅만큼 산매가 되라. 10그루 나무 아래 점점 나가시잖아. 자, 네 그루 나무 아래 산매가 되려면 맨 처음에 뭐 하라고 하셨죠? 이 경에서 네 그루 나무 아래 땅에 대해서 표상만 해야 되지요. 그런가요? 표상은 아직 산매된 게 아니죠. 그래서 표상만 보다가 거기에 깊이 들어가고 확립을 하고 확신을 갖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되면 내면으로 향했다면 산매가 된 거잖아요. 네 그루에. 네 그루에서 다시 10그루 하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루에서 10그루 할 때에 정확하게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네 그루에서 10그루로 사이즈를 키우는 노력이 있으면 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네 그루가 아니오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응? 개인의 관점에서는 네 그루에서 10그루로 키우려고 해야 되고 본래적 관점에서 보면 네 그루가 아니오시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이즈가. 개인의 관점에서는 상수멸까지 가려고 반야를 점점 편제시키려고 반야의 사이즈를 키우려고 산매를 더 높은 산매를 하는 거고요. 개인들은. 본래의 반야 입장에서는 그대들이 아니야 하고 마는 거예요. 그대들만 아니면 점점 높은 반야가 드러나. 전체의 관점과 개인의 관점은 서로 다른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실제 예를 듭니다. 공무변 산매라고도 하시고 공무변 산야라고도 나와요. 상은 굉장히 안 좋은 단어예요. 안 좋을 때 쓰는 거예요. 없애라 할 때. 산매는 무척 좋은 단어고. 상수멸 빼고는 다 산야라고 하시는 거예요. 산매라고도 쓰고 비상 비비상 산야 뭐 이렇게 무소유 산야. 왜? 개인의 관점에서는 닦아야 될 산매니까 산매라고 쓰시는 거고 궁극의 관점에서 볼 땐 상수멸이 아닌 건 전부 다 헛개비거든. 그래서 상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경엔 두 단어가 다 나와요. 공무변처럼 무척 좋은 거예요. 엄청 높은 산매. 그 공무변 산매로 나올 때가 있고 공무변 산야로 나올 때가 있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단어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루에서 10그루 나무 산매가 되라를 개체의 관점에서는 사이즈를 넓혀가야 되는 거고 본래의 관점에서는 저 네 그루가 아니오시다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실 사마타와 윗바사나도 똑같은 관련이에요. 사마타 초선을 증득하고 윗바사나로 아니오시다 해버려갖고 이선을 또 증득하고 아니오시다. 증득 아니오시다. 증득 아니오시다. 정반합 정반합. 아니밌다 삼매가 그런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개를 다 해줘야 돼요. 이 두 방법을.
네구루에서 열구루 할 때에는 네구루에서 열구루 하겠다라는 개체의 관점도 갖고 있고 증득의 관점을 하면서 동시에 네구루는 아니올시다를 같이 해주는 겁니다. 자, 돌아옵니다. 어떻게 네 번째 수냐 어떻게 공해지는데요 부처님? 아님이 있다 해. 5번째 전체가 아님이 있다야. 그런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데요? 앞에는 1, 2, 3번에 다 나왔잖아요. 지속적 고찰, 지속적 고찰 아니고. 그게 뭔데요? 공한 거야. 그게 뭔데요? 어떻게 하는데 아님이 있다야. 그래서 결론은 맨 마지막에 뭔데요? 원하는 게 없는 거야. 이거 뽀따빠따경으로 가면 모든 의도가 소멸하면 열반에 이르른다. 의도하지 않으리라, 의도하지 않고 머무리라, 의도하지 않고 머무리라. 그래서 의도가 소멸하면 열반. 의도하는 게 좋다. 구경에서 갖고. 이 구경도 나중에 설명이 중요합니다. 이 아니미따와 고유의 상이 구경에 이르른다. 왜 거기서 반야란 단어를 안 쓰시고 기분 나쁜 단어인 상을 쓰셨을까? 고유는 굉장히 좋은 단어고 구경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의도하게 되면은 다시 공부 떨어진다. 돌아와서 원함이 마지막까지 소멸하면 열반. 지금 마지막에도 원함 없는 삶에 돼야 된다. 저것도 상수멸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앞에 교리문답의 경우를 얘기했듯이 상수멸에서 빠져나오면 상수멸이 아닌 그거보다 못한 경지로 빠져나왔을 때 원함 없는 접촉, 공한 접촉, 아님 있다 접촉, 원함 없는 접촉이 벌어진다. 거기에 상수멸에서 빠져나왔을 때 아님이 있다는 어떤 아님이 있다죠? 아까 땅 정도입니까? 세상에 경계가 없는 경계가 없는 구경까지 편제된 아님이 있다가 벌어지는데 구경까지 벌어진 아님이 있다도 상수멸이 아니다. 형성된 거다. 그것마저 버려야 상수멸이다. 그 설명은 뽀따빠따경으로 가야 됩니다. 자, 돌아옵니다. 드리려는 말씀은 왼쪽에 6개가 이해됐냐 그 얘기입니다. 저게 이해가 됐을 거예요. 되면은 됩니다. 즉 1, 2, 3은 삼매의 국민학교부터 중학교 쭉 드는 절차다. 통론적 얘기다. 4, 5, 6은 그거보다 좀 더 깊은 얘기다. 그래서 저 4, 5, 6까지가 상수멸이 아니고 저게 다 소멸하면은 구경의 경지이다. 그래서 여기는 3매로 나왔지만 단마딘나 경우에는 전체적 관점 아니죠. 교리문답의 경우에서는 단마딘나 비쿠니 스님이 상수멸이 됐기 때문에 전체의 관점에서 상수멸에서 빠져나오면 질문이 그랬기 때문에 상수멸에서 빠져나오면 저 원함 없는 삼배가 아니라 별 볼일 없는 공한 접촉, 아님 있다 접촉, 원함 없는 접촉이 벌어진다. 별 볼 일 없다는 건 순위가 붙인 단어예요. 가로 열고 별 볼 일 없는 가로 닫고. 뉘앙스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상수멸에서 빠져나왔을 때 접촉이란 단어를 썼고 여기선 삼매. 관점이 다르지. 이건 개체가 돼야 될 관점이기 때문에 증득해야 될 입장이니까 삼매. 아까 상수멸이 증득한 분이 그보다 못한 상태로 빠져나왔으니까 접촉. 예. 그 오른쪽으로 가봅니다. 칠판에 왜 숲삼매부터 나왔냐 이해되십니까? 숲삼매부터가 이미 광대삼매예요. 앞서서 얘기 드렸습니다. 숲삼매가 사이즈가 광대하죠. 광대산매이기 때문에 이 아님 있다가 자체가 광대산매이기 때문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고 이런 산매이기 때문에 숲산매부터 벌어졌다. 그리고 땅산매를 지금 설명드린 이유는 설명하기가 제일 쉬웠다. 땅에 예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움푹 이렇게 솟은 곳, 골짜기 패인 곳, 뭐 산, 뭐 이런 것 등등을 안 보고 소가죽 벗겨놓은 것처럼 보아라. 이 말씀은 저 밑에 저거 경에 가끔 계신 말씀이에요. 다른데 성질, 특징, 표상, 부분상 중에 표상만 보아라. 나머진 다 잊어먹어라. 그리고 표상만 보는 것도 아직은 삼매가 아니다. 표상에서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고 확립하고 확신이 되면은 그게 가시 나요. 그게 삼매가 된다. 그때 표상이랑 차이점이 뭐냐? 굳이 얘기한다면 순일이식으로 이름도 몰라요. 뭣도 몰라요. 상은 없냐? 상은 있다. 그러나 분별은 없다. 왜 이름도 모르냐라고 한다면 교리문답의 짧은 경우로 다시 갑니다. 그 담마디나 스님에게 그 전 남편이 여쭙자 뭐라고 여쭙냐면 그 상수멸이 들 때 뭐부터 없어집니까? 말의 형성, 몸의 형성, 마음의 형성이 소멸한다. 순서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죠. 형성이라는 건 샹카라 의도란 단어와 똑같은 겁니다. 말의 의도가 소멸하고 몸의 의도가 소멸하고 마음의 의도가 소멸한다 했고 상수멸에서 빠져나올 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역순. 상수멸에서 빠져나와서 못한 상태로 일반 상태로 빠져나올 때 마음의 형성이 먼저 돌아 나오고 몸의 형성, 숨이 다시 생기고 아까 숨이 끊어진 거예요. 말의 의도가 다시 생긴다. 거꾸로. 자, 지금 이 순서에서 뭐가 나왔냐면 처음에 삼매 아직 못 들어도 말부터 못 해요. 말부터. 삼매 안 들어도. 그게 왜냐하면 말을 하는 분별이 끊어지기 때문이에요. 뇌에서. 그래서 삼매 안 들었어도 누가 막 툭툭 치면서 질문을 하면 머리가 안 돌아가. 질문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대답을 못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는 거 아니에요. 돌아와서 아까 당연히 삼매 들으면 더 저 이름도 몰라요. 땅이란 이름 자체를 몰라. 뭐만 알아요? 영상만 알아. 이거 중요한 거가. 지금 산야, 상이라는 단어가 부처님이 정의하십니다. 처음에 영상이 있다. 땅이라고 하죠. 영상이 있다. 거기에 이름을 붙인다. 땅이라고. 순서가 달라요. 영상이 있었어. 땅이. 한국 사람은 땅이라고 붙였지만 미국 사람들은 뭐 영어로 따를 거 아닙니까? earth가 되나 뭐가 되나. 하여튼 이름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다른 이름들을 우린 사과라고 하고 저긴 애플이라고 하잖아요. 저기다가 갖다 미국에다가 사과하면 모를 거 아닙니까? 애초부터 땅이 있다라고 땅이라는 이름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있는 건 영상이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름이 생겼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언어가 생겼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언어 다음에 개념이 생겼어. 더 시간이 지나니까 개념에 대한 더 큰 확장적 개념, 논술이 생겼어. 분별이 생겼다 이거예요. 이게 상이라고 정의하셨잖아요. 요약하면 상이라는 건 처음에 영상이 있었고 나중에 견해가 생기고 분별이 생겼다가 다 상이라고 그러셨거든. 삼매는 뭐냐면 역순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분별이 먼저 없어지고 막 많은 분별들, 개념이 없어지고 언어가 없어지고 단어도 몰라요. 이름. 그러면 뭐만 남아요? 영상만. 이게 땅삼매거든. 그러면 지금 요약하면 땅은 알아요? 몰라요? 땅은 영상은 있어요. 이름은 몰라요. 이름은 나중에 생긴 거거든. 자, 더 나갑니다. 이름뿐이 아니라 길고 짧은 걸 몰라요. 삼매에 들게 되면 앞에 초가 두 개 있어요. 짧은 초, 긴 초. 짧다, 길다를 모릅니다. 그런데 초가 거울에 비추듯이 긴 초와 짧은 초가 그대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길고 짧은 게. 근데 짧다, 길다를 왜 몰라요? 이거 나중에 배운 분별이거든. 그대로 짧고 길게 안 들어온다가 아닙니다. 들어옵니다. 그대로 보여집니다. 다만 짧네, 깊네 하는 분별이 없다. 그 분별이 없을 때 뭐가 어떤 상태냐? 전부 다 공한 상태로 들어간다. 진공 상태로. 수냐? 본래가 드러난다. 더 나아가서 그 영상마저 사라지면 그거는 아까 5선 공무변처. 더 나아가 더 깊어지면 식무변처.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표상이 있을 때
표상의 단어를 모른다가 이해되셨죠? 언어의 의도가 끊어지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배운 거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이 없어지면 나중에 배운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생각이 있을 때 태어난 후에 배운 것들이거든. 그래서 돌아와서 아까 그 표상과 가시나의 차이는 하나는 이름을 알아요. 표상은 그래도 그나마 움푹 솟고 꼴짝이 이런 건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소가죽처럼은 보는 건데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알아요. 들어간 상태는 이름을 몰라요. 노력은 없지요. 그래서 지속적 고찰이 아니고 그때는 아무 노력이 없어요. 지가 들어오는 거지. 그 전에 노력을 했던 거지. 오늘은 요만큼 합니다. 요만큼 사실은 공에 대한 지금 짧은 경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위해서 통론적 설명을 요만큼 한 거예요, 지금. 그 수냐에 대해서. 하나는 수냐가 그 공무변체 그 아카사 이렇게 나가는 거랑 다른 단어다라는 걸 얘기한 거고, 근원적 공이고, 또 다른 거는 이제 그 3m라는 게 일단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냐라는 것 때문에 그 표상에서 더 들어가서 가시나 이게 어떤 관계냐를 얘기하려고 일단 저기 왼쪽에 그 쌍윗단이과에서 6개 3매 통론을 갖고 왔고 저기 교리문답의 짧은 경 상수멸에서 빠져나올 때 같은 맥락 접촉 때문에 얘기를 드렸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정도를 통론으로 얘기했으면 다음번에 강론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경을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에 대한 짧은 경을 그래갖고 그 마침 오늘 그 경은 오늘 딱 한 구절만 들어갔어요. 땅에 그 아까 뭐 이렇게 소순 곳, 패인 곳 이런 걸 안 쳐다봐라. 한 구절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좀 경들을 한번 읽어오시고 그러면 좀 더 얘기가 쉽겠죠. 네. 그 기왕이면은 이 아니미따의 마지막쯤에 그 이 아니미따 사마디도 형성된 것이다. 이것도 별 볼 일 없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거 그 대목하고 그런데 왜 상수멸이 안 나왔을까라는 상수멸의 디가니까야 2권인가에 뽀따빠따경이 있어요. 2권인가? 1권인가? 그때 몇 권인가에 뽀따빠따경인데 거기서 고유의 상이 구경까지 편제한다. 거기서 의도를 소멸하면 열반이고 의도가 있게 되면 공부 떨어진다 이런 게 나오거든. 그 대목을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고 오고요. 그러면은 연결해 갖고 설명이 좀 쉽겠습니다. 전체가. 예, 그래야죠. 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